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하는 코인 거래법부터 화제가 됐던 단타 방식, 수수료 절약, AI 활용, 가입 혜택까지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법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흐름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팁이고,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정리입니다. 다섯째는 입금 없이 $100 상당 혜택으로 첫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팁, 가입 혜택 링크, 한국 분들이 많이 보는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물론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돈부터 크게 넣지 않고 주문법과 포지션 감각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타고 레버리지를 무리 없이 쓰면 적은 시드로도 수익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큰 수업료를 내기 전에 시장을 배우는 시간이 된다는 점에서 꼭 시도해 볼 만합니다. 먼저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최소 거래 순서부터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가입, 본인 인증, 테더 준비, 차트 확인, 주문 방식 선택, 손절 설정, 이 6가지만 잡아도 첫 진입은 훨씬 쉬워집니다. 초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거래량이 두꺼운 종목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가가 얇은 알트코인은 한번 미끄러지면 손실이 커지기 쉬워서 처음엔 공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주문은 시장가부터 난사하지 마시고 지정가와 시장가 차이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급할 때만 시장가, 평소엔 지정가 중심으로 접근해야 괜한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높이지 마십시오. 초보는 격리 마진으로 3배에서 5배 안쪽만 써도 충분합니다. 처음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생존이고, 살아남아야 실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진입 전에 손절 가격부터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들어갈지보다 어디서 틀렸다고 인정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 있어도 시장이 훨씬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정말 단순하게 시작하시려면 상승 추세에서는 롱만, 하락 추세에서는 숏만 연습해 보십시오. 양방향을 다 먹겠다고 덤비는 순간 초보는 기준보다 욕심이 먼저 움직이기 쉽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투자는 어디에 돈을 묶어두느냐의 싸움이고, 지난 10년은 그 답을 꽤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2016년 초 1천만원을 코스피 지수에 묶어뒀다면 2026년 초 기준 대략 2,300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약 2.3배 올랐습니다. 같은 1천만원을 금에 넣었다면 대략 4,100만원 안팎으로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금값이 약 4.1배 뛰었다는 뜻입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흐름으로 보면 1천만원이 약 2,800만원 수준의 가치 변화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10년 동안 약 2.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같은 10년 동안 약 204배 뛰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천만원이 20억 원이 넘는 규모가 되는 셈이니 왜 시장이 코인을 무시하지 못하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공부는 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먹는 시장이 아닙니다. 상승에는 롱, 하락에는 숏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2026년 3월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국내만 세금을 내고 해외는 안 낸다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100배를 쓰면 5천만원 규모 포지션을 다루게 됩니다. 작은 자금으로 큰 판을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물론 30억 넘는 자금을 굴리는 분이라면 굳이 무리한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수익폭을 키워야 하는 분들에겐 레버리지 기능이 사실상 핵심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를 봐야 하는 이유는 수수료와 기능 차이가
계좌 수익률을 그대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이유를 레버리지, 수수료, 세금 세 가지로 말합니다. 다만 현재 세금은 유예 상태이고 실전에서는 레버리지와 수수료 차이가 체감상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은 해외 거래소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2025년에만 160조 원 넘는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갔다는 집계가 나왔고 국내 규제 제한이 핵심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이때 보는 기준은 5가지면 충분합니다. 수수료가 싼지, 주문이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비트는 선물 기본 수수료가 테이커 0.005%, 메이커 0.02%이고 비트코인 같은 주요 종목에서는 100배 레버리지 구간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비트겟은 선물 기준 메이커 0.02%, 테이커 0.06%가 안내되고 주요 종목은 최대 125배 레버리지 구간을 지원합니다. 단타 위주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선물 기준 메이커 0.02%, 테이커 0.05% 수준이 많이 쓰이는 기본값이고 일부 주요 계약은 최대 125배까지 열립니다. 유동성과 상품 수 때문에 여전히 강한 비교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대형 해외 거래소들은 수수료와 유동성은 강해도 한국어 실시간 상담이나 원화 직결 편의성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을 5가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교 예시로 잡은 A 거래소는 수수료 0.01%가 24시간 한국어 상담, 최대 200배, 원화 입출금 가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이름과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수수료가 중요하냐면 1000만원으로 20배 포지션을 잡으면 계약 규모가 2억 원입니다. 바이비트 기본 테이커 수수료만 봐도 진입과 청산을 합쳐 약 22만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거래를 10번만 반복하면 수수료만 수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수수료 구조이고 할인 링크를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도 진입 타이밍이 승패를 더 크게 갈라놓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거는 포지션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을 때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은 반대로 하락에 거는 포지션입니다. 떨어질 것 같을 때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롱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함께 올라가면 시장은 위로 계단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구간은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선도 도움이 됩니다. 51선이 151선을 위로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힘이 붙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분들은 이 신호 하나만 익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혼자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실제로 붙고 있다는 뜻이라 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뉴스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진입, 현물 ETF 승인 같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날은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인지 꼭 맞춰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에 거는 포지션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아지는 흐름이면 아래로 힘이 쏠리고 있다는 뜻이라 숏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도 대표적인 하락 신호로 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껴도 이런 신호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확인으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격은 버티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에너지가 마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이 비는 장세라서 이런 때는 숏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정적 뉴스도 숏의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한 제재 소식은 순식간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런 구간은 욕심보다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보조지표는 진입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열과 과매도를 보는데 좋고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 체크에 유용합니다. RSI가 70 위라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검토하는 분들이 많고 30 아래라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만 외워도 차트가 갑자기 훨씬 읽히기 시작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힘을,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바깥으로 과하게 밀렸는지를 보는데 좋습니다. 세 지표를 같이 보면 롱인지 숏인지 한쪽으로 성급하게 몰빵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가 모일 때 누르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제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 기법이 아니라 자리 선별, 손절 준수, 반복 실행이었습니다. 짧게 먹고 짧게 끊는 단타는 한 번에 인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작은 승률 우위를 수십 번 쌓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싸야 하고 진입 기준이 단순해야 하며 손절이 기계처럼 빨라야 합니다.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미래를 찍어주는 마법봉이 아니라 뉴스 요약, 시나리오 정리, 진입 근거 체크를 빠르게 해주는 비서로 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새벽에는 주요 뉴스 5개를 요약하게 하고 오전에는 지지와 저항 후보를 정리시키고 진입 전에는 손익비와 손절 위치를 다시 체크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AI가 사라고 하면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표를 더 빨리 채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따라 누르면 그건 보조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정 매매가 됩니다. 하루 50만 원도 결국 이런 반복에서 나옵니다. 큰 홈런 한 방이 아니라 무리한 진입을 줄이고 이길 자리만 골라 손익비를 쌓는 구조로 접근해야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100 상당 혜택으로 시작하는 방식은 공부용으로 꽤 좋습니다. 이벤트가 열려 있을 때는 실전 화면에서 주문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수수료 할인 팁과 가입 혜택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골라 더 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